여러분 안녕하세요. 생강남 ETF입니다. 어제는 미국 시장이 다소 혼조세를 보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시장도 서로 성과가 엇갈리면서 혼잡하게 한 주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남은 건 이제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의 미국 시장인데요. 그래도 금요일인 만큼 잘 마무리해주기를 기대해보고 싶고요. 그럼 이번에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시장이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전일에 있었던 큰 이벤트죠. FOMC의 의사록을 시장이 소화를 하면서 등락을 오가는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8일 다우지수는 0.06% 소폭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23%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역시나 0.21%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는 뚜렷한 방향은 없이 강보합세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S&P 500 지수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자면, 간밤에는 S&P 500 지수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는 4,300선 밑으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이번에 다시 소폭 상승을 하면서 4,300선 위로 다시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정말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시장이 크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다시 크게 하락을 한다와 안 한다를 두고서 서로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이번 약세장에서 나타난 지난 6월 16일 이후의 시장의 랠리가 약세장 속에서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는 베어마켓 랠리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제 약세장은 끝이 났고 새롭게 나타난 시장의 강세장인지에 대한 여부가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고요. 현재 S&P 500 지수는 지난 7월 19일에는 5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선 상황이고, 지금은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1% 미만 아래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S&P 500 지수가 이 200일 이동평균선 이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을 하지 못한다면 시장의 약세론자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다음 단계가 최악의 저점을 재시험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약세장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들은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도 아직 완전하게 잡힌 것도 아니고, 그럼 패드는 기준금리를 더 올려서 결국에는 심각한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세장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들은 지난 6월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패드는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더 이상 무리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가지 않거나 아주 얕은 수준의 경기 침체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과는 역시나 실제로 지나고 나서야 누구의 말이 맞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있는 방법이 당연하게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최근에 증시는 너무 가파르게 급등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가지 경우를 두고 나서 중간 정도의 값은 S&P 500 지수가 3850선을 가리키고 있지만 현재는 4300선에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과열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주변의 투자자들을 보면 한참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는 더 하락을 할까봐 매수를 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하락을 했지만 더 좋은 저점에 들어가려고 욕심을 내다가 매수를 하지 못했는데요. 반대로 꼭 이렇게 시장이 과열이 돼서 올라가게 되면 뒤늦게 추격 매수를 무리하게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우리 심리와는 항상 반대로 투자를 해야 좋은 투자의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그걸 잘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동안에도 좋지 못한 투자의 성과를 가져가게 됐고요. 이게 막상 쉬워 보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항상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 매수를 향해서 손이 가는 것을 정말 어렵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타이밍 투자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애초에 시장의 타이밍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다고 인정한 투자자라면 굳이 어렵게 투자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적리식 투자를 하면 되는데요. 이 적리식 투자는 투자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 전제가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의 성과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바로 시간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리 효과를 생각하며 시장은 우상향한다는 것을 믿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올해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없이 꾸준하게 투자를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좋은 투자 종목들을 믿어가면서 시장은 우상향을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서 기본적으로는 적리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할 좋은 자산을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성과에는 연연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과거의 10년이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 잘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저는 그 10년 동안에 부지런히 수량을 모아뒀다가 그 다음에 올 대세 상승장을 기대를 하면서 더 크게 자산을 불릴 생각을 하며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투자에 큰 성과를 못 본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을 하거나 우량한 자산에 대해서 적리식 투자를 멈출 생각은 가지지 않고 있고요. 따라서 저는 우리 투자자들이 스스로가 트레이딩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를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누가 더 오랜 시간 동안 복리의 효과를 누리면서 인내를 하는지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오랫동안 시간에 투자를 한 투자자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리의 힘은 투자 초반에는 잘 느끼지를 못해서 결국 급한 마음에 버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좋은 종목을 가지고도 투자를 해야 하지만 이 시간에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이 아닌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복리 효과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투자의 원금을 높이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매달 꾸준하게 수익의 일부를 적금처럼 투자를 해야 하는 적리식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시간에도 반드시 투자를 해야 큰 성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분들이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소비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들을 빨리 깨달아서 자신을 위해 좋은 투자의 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들이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더라도 스스로가 시장의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흔들리면서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을 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도 자신의 심리가 많이 흔들리게 된다면 좋은 투자의 성과를 가져가기가 힘이 들 겁니다. 그리고 물론 시간에도 충분히 투자를 하지 못해서 좋은 성과를 못 가져갈 수도 있는데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현재 자신의 투자 환경에 잘 맞는 그런 투자의 종목들을 가지고서 좋은 투자를 최대한 오래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은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우상향을 믿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미래와 관련이 있는 좋은 투자 종목들은 꾸준하게 적리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과거처럼 좋은 적리식 투자의 성과를 우리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거라는 믿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남은 하루의 시간도 즐거운 시간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한 내용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좋은 정보로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